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립 은둔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약 13만 명의 청년이, 은평구의 경우에는 전체 청년 인구의 5% 정도가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립 은둔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올해 고독 대응팀을 만들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로 한 건데요. 고립 은둔 청년 해법을 찾는 연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고립 은둔을 경험한 청년들을 만나 무엇이 그들을 집안으로 숨어들게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20대 중반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현진 씨.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은둔형 외톨이를 자처했습니다. 5년을 고립을 한 건데 3년째부터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했고 2년째는 이제 제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다 보니까 완전히 단절하고 가족들이랑도 얘기를 안 하고 집이 이제 살아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이 완전 더 지저분해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고립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마음을 닫아가지고 이게 가족들은 다가오고 싶어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스스로 갇혀 있다 보니까 안 보이다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 은둔 청년은 은평에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들이 고립 은둔에 빠지는 이유는 실직이나 취업 실패, 심리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때문입니다. 은평구가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자조 모임,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규명 씨는 8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7, 8년 정도? 거의 집 밖에 안 나가고요. 그냥 가족들 모임 아니면 잘 안 나가고요. 그 외에는 거의 외출을 안 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직장을 옮겨도 봤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고 마음의 벽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회사에 나가서 남들이랑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어요. 학교를 어떻게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힘들고 직장 사람들도 썩 좋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해가지고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평생 고립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또 실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 하면 더 이제 막대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립 은둔을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고립 은둔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은평에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 은평구지회, 은평구 약사회 등 은평 관내 직능단체 30여 곳은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전자레인지와 속옷, 의약품 등 7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과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이번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해 총 2,046만 1,000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은평구는 모은 성금과 구호 물품을 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14회 양천 마라톤 대회가 주말인 오는 12일 개최됩니다. 6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km, 5km, 10km 커플런, 5km 커플런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올해부터 참가자 전원에게 기록칩을 제공해 기록 확인과 온라인 기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천 마라톤 홍보대사 이봉주 선수의 팬사인회와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최근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적합지 관련 연구 논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론에 홍보한 것과
유력 일간지 한 페이지 전면에 계약 없이 김포시의 기사형 광고가 나간 경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공간에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시민 염원을 담은 것이니 김포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홍보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형 광고가 계약 없이 유력 일간지에 나간 경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3월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로 김포시가 확실한 우위를 재입증했다며 연세대 연구팀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김포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해당 연구 논문에서 김포시가 다른 경쟁 도시들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팀의 논문에는 오히려 유치 경쟁 중인 인천 서구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팀 책임자도 김포시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포를 최적지라고 했다는 거는 본인들 자의적인 해석인데 적지는 베스트가 아니라도 꼭 적절한 곳이 될 수 있는데 최적지라는 거는 그 적지들 중에서 이제 베스트라는 게 최적지라는 얘기인데 최적지는 보니까 본인들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렇게 쓴 거 같고. 취재진이 이 같은 문제를 보도하자 김포시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주나 동두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 점수가 나와 시민에게 알렸을 뿐 타 후보지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포의 유리한 내용만 골라 홍보해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에 행정 PR을 가르치는 학계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은 정확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거기서는 거짓이나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의 여지를 두고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비윤리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PR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철저한 과학적 조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챗GPT에 연세대 연구팀의 논문 결과와 김포시의 관련 보도자료, 행정 PR 내용을 그대로 넣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김포시 보도자료 행정 PR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택적 해석입니다. 연구 결과 김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김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 지역과의 비교를 생략한 것입니다. 경쟁 지역과의 상대적 위치를 무시하고 유리한 정보만 발췌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투명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보도자료의 본질적 목적을 혼동한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희망을 주기보다 사실 기반이어야 하는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가 행정 PR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사실 왜곡과 허위, 과장과 편파 보도 등으로 시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2회 이상 게재될 경우 해당 언론사의 시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스스로 정보와 사실을 왜곡하는 행정 PR 기관이 언론사의 사실 왜곡을 판단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의 이런 업무 규정은 출입 등록을 취소한 언론사에게 행정 광고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기도 해 시민 세금으로 언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허위, 왜곡 허위 보도로 2회 이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재 시 출입 등록을 말소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이것을 홍보비를 빌미로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언론들을 줄 세우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김포시는 김포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인 것처럼 다룬 기사형 광고가 계약 없이 유력 일간지에 실린 경위를 묻는 보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시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의 날 행사에서 대선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 주 중에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노동자들이 인천시의 복합문화레저시설 건설 계획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매립지 내 복합문화레저시설 건설을 통해
그동안 매립지로 고통받아온 인천 시민을 위한 개발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언론에 먼저 알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천시의 공사의 실무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승마장 부지 16만 9,990제곱미터에 3천억 원을 투입해 아쿠아리움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신설 변경합니다. 시는 최근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하고 4개 노선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시내버스는 서구 3개, 부평구 1개, 영종도 2개 노선입니다. 영종도 노선 중 하나는 올해 말 제3연륙교 개통에 맞춰 서구 성남동에서 청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며 또 다른 노선은 루원시티에서 청라를 거쳐 영종 하늘도시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구 신설 노선은 검단신도시, 경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지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폐섬유, 폐의류 취급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격은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적발된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미신고 폐기물 처리 영업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의 한 업체는 관해광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해 기름걸레를 제조했는데요. 광주시의 한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해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 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초등 인성으로 크는 우리라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내년 2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와 교감을 주축으로 연구위원을 꾸려 교과서 내용과 성취 기준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초등 인성 교과서는 학생이 생활 속에서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내에서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과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번 단속에서는 호객 행위와 승차 거부, 장기 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 외국인 모두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전기 이륜차 360대를 보급합니다. 시는 올해 5억 7,600만 원을 들여 상반기 200대와 하반기 160대의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보급 물량 200대는 일반 92대, 배달용 72대, 우선순위 36대로 배정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기 이륜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 등록 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합니다. 인천시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수립에 나섭니다. 시는 오늘 10월 완성을 목표로 공간정보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에서 처음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 중장기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